애니 애니 스타 스타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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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네, 안녕하세요. 애니드스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예, 저는 곁다리 송시영입니다. 네, 언젠가 바뀌겠죠? 네. 그리고 제 앞에 지금 게스트분 나와 계시고요. 곽기혁 감독님 앞에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씨름을 제작하고 한참 전에는 머슬맨이라는 작품도 만들었던 곽기혁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와. 감독님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아, 오랜만에? 작년에 바빠가지고 저기 행사에 못 갔었죠. 네. 인디애 페스트에 아쉬웠습니다. 대신 김래아 감독이 저 대신 거기 상주로 했었죠. 상도 많이 타고. 그러게요. 작품은 제가 함께 했기 때문에. 아, 그쵸. 김연아 감독님 핫하셨죠, 작년에? 아, 예. 예, 핫비풀이었지. 그게 프로듀서로 같이 하신 거죠? 네, 제가 그게 김리아 감독의 첫 번째 애니메이션 작품이었는데 그 전에 뭐 단편 영화 같은 것들은 좀 찍었어요. 네. 아니면 뭐 클립 위주의 애니 같은 건 하셨는데 처음이라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길래 제가 처음에 도움을 좀 줬습니다. 중간에 손을 뗐는데 알아서 잘 굴러가더라고요. 그때도 녹음할 때도 곽기혁 네. 감독님 이야기 좀 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조금 나오더라고요. 예. 네. 아, 그때도 막판 돼가지고, 이제 몸이 풀렸다고 1시간, 2시간 더 하실 수 있다고. 그분이 원래 말하는 걸 굉장히 즐깁니다. 예. 근데 이제 초면에 말을 좀 잘 맞아요. 조심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그랬을 겁니다. 되게 재밌고 좋았는데, 그때도, 네. 그러면 그 제작하실 때 그러면 도움을 그럼 그때, 거의 그냥 멘토링이죠. 제가 이제 멘토링. 제작을 직접 해준 예. 건 거의 없고요. 예.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아무래도 이제 영화를 많이 하시던 분이라서 애니메이션은 요렇게 해야 된다 이런 그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본 지식이 거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은 이런 거고 예. 바디 랭귀지가 좀 나와야 되고 대사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줬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영화를 했기 때문에 그 부족한 건 나레이션으로 다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두 분은 원래 애니메이션과인 거 아니세요? 그분은 이제 그 전문사로 한예종을 전문사로. 들어왔고 맞아요. 그때도 예, 예. 전공은 다른 전공이셨어요. 그 학교를 되게 길게 다니셨어요. 그분이 디자인도 하셨고 그다음에 뭐 영상 편집 뭐 포함해서 애니메이션은 부전공을 하셨고 애니메이션은 이제 부전공을 했다고 얘기 들었지만 약간 겉핥기로 하신 것 같아서 뭐 작품을 만든 건 아니었고 그 에펙 중심의 뭐 이렇게 테크닉을 좀 배워갔다 이런 느낌. 그렇구나. 예. 어쨌든 뭐 감독님이 사실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었는데 예. 이 방송을 사전에 들으셨다고. 네, 예, 아, 많이 네. 듣고 왔습니다. 이제 진짜 예습인가요, 예습? 조심도 하고 내가 이제 되게 이제 말을 정제해서 지금 조심하고 있는 거 맞으세요? 예. 아닌 것 같으시네요. 마지막에 들었던 게 이제 정혜지 감독 정혜지 마지막에 감독님. 올라온 거. 예. 혹시 강의를 하셨었나요? 네, 정혜지 감독 제 같은 경우. 친구도 그 감독님이라고 했죠. 그 감독님도 저가 3년차 때인가 4년차 때 1학년으로 들어왔죠. 저한테 애니메이션을 배웠습니다. 애니메이팅을 배웠죠. 그 요번에 또 안시에서 또 상도 타셔가지고. 네, 저도 뭐 네. 다 듣고 있습니다. 학교 그 강사 단톡방이 있는데 아, 무슨 상을 탈 때마다 이렇게 뾰롱뾰롱 뜹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코로나로 못 간다기에 진짜 안타깝죠. 너무 근데 안타깝다, 진짜 제가. 상을 타셨는데 네. 그 시상식에도 못 없다니. 가고. 그러게요. 제가 최근에 만난 게 안시에서 감독님을 뵀었나요? 마지막으로 봤던 거는 무슨 상영회 때 봤죠. 작년에 시상식 하는 상영회 있었잖아요. 근데 김래아 감독이 또 상 탄다는 맞아요, 그 맞아요. 사전 정보를 듣고 그래 이번에는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맞아요. 그때 연말에 약간 뵀었구나. 근데 현장에서 보면 너무 짧게 다들 봐가지고 인사만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장소. 근데 감독님도 안시에 가셨었잖아요. 한시에 자주 갔었죠. 몇 년 전이었죠? 최근에 씨름으로 이제 갔던 씨름으로 갔던 게 2017년. 17년. 2017년? 저는 네. 되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리고 그 학부 졸업 작품을 갔던 게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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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한 10년 만에 그때 안시를 가셨던 10년 만에 것 같아요. 갔는데 거기가 재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거기 원래 백사장이 있었잖아요. 저는 잘 몰라요. 백사장이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동네 주민들이
그 와가지고 뭐 상체 남녀 가릴 것 없이 다 벗고 막 일광욕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가니까 시멘트로 그냥 한강 고수부처럼 다 발랐더라고요. 아 원래 거기가 다 백사장이었구나. 네, 오히려 별로가 됐어요. 관광지로 개발한다고 본 것 같긴 그러면 또 어차피 당분간은 또 못 갈 것 같으니.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10년 만에 가니까 어떠셨어요? 10년 만에 가니까 제가 나이가 너무 들었는지 처음 갔을 때의 즐거움 같은 거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처음 갔을 때의 즐거움이 뭔가요? 처음 갔을 때는 일단 유럽이라는 데를 거의 안 가봤는데 네. 거의 그때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유럽 간 거는. 그 전에 뭐 일본이나 이런 데 갔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막 설레고 그 생김새가 정말 다르네 사람들이 뭐 이런 이런 유럽이라는 입장이었죠. 곳을 아예 처음 그때 가신 그렇죠. 건가요? 백인들의 세계에 하긴 학교 졸업하고 동양인으로 거기 가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그때 머슬맨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머슬맨이라는 그 네. 슈퍼 거대 히어로의 네. 액션 그걸 아 그렇죠. 만들어 갔죠. 설마 그쪽에서 저를 부를 줄 몰랐는데. 근데 뭐 굉장히 재밌었죠. 당시에 굉장히 많이 상영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 굉장히 좋아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로봇이 나오기 때문에. 로봇이 나오지만 뭐 주인공은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외계인입니다. 아니 뭐 항상 주인공은 사람이지. 뭐 슈퍼맨처럼 외계에서 온 뭐 이렇게 지구에 사는. 그 작품은 사실 감독님에게 뭔가 되게 의미 있었던 작품일 것 같아요, 여러모로. 뭐 재밌게 작업했어요. 그 시간이 좀 길었던 거, 제작 시간이 좀 길었던 것만 빼면 재밌게 작업을 했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동기들은 다 졸업해서 나가서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만 학교에 남아서 2년을 졸업을 연기했거든요. 이 작품 네,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원동아 강사로 원동아 실력을 자타 공인을 받고 있는데 그 당시에 원동아를 진짜 못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에 수업도 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없었는데 갔다 네. 오니까 생겼는데 이미 타이밍을 놓쳐서 제대로 못 배웠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뭐 애니메이션과인데 원동아도 제대로 못하면 안 되겠다. 졸업 작품은 굉장히 파워풀한 액션을 하나 하고 해야 되겠다 했는데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1년 6개월을 삽질을 하고 네. 감을 찾았을 때부터 그때부터 한 2년 정도 작업을 더 해서 기존 거 다 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거의 3년 6개월에서 4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졸업 2년 연기하고 그래서 이제 얻은 거는 원동아 능력을 얻었는데 젊음을 잃었죠. 젊음이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좀 혹시 처음 듣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네. 곽기혁 감독님이 이제 한혜종 애니메이션과를 이제 재학을 하고 이제 졸업을 원래는 제때 하실 수 있었는데 2년을 연기하고 그렇죠. 연기하고 교수님분들은 내보내 주려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내보내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제대로 완성해서 제가 졸업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근데 그 학생 보통은 졸업 안 작품에서 액션물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없죠. 만들기 힘드니까. 많이 만들어지는데 완성을 못하죠 다들. 시간 안에 이거를 이게 액션씬이 많으면 힘들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동화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네. 꼭 액션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셨던. 아니 중간에 후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삽질하는 1년 6개월 동안은 후회 연속이었고요. 이제 감 잡았을 때 나가려는 거 너무 아까운 거죠. 이게 개발해본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나가서 포트폴리오도 써야 되는데 이 어설픈 걸로는 포트폴리오 못 쓰겠고 그러니까 약간 생존 전략으로 괜찮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가지고요. 이미 젊음을 많이 잃어가지고 이거 30 전에는 나가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짜 그 긴장 타면서 만들었어요. 그때도 제때 완성 못 해가지고요. 네. 졸업하고 2개월을 더 들여가지고 완성을 했었습니다. 네. 졸업 상영회는 그때 12월이었는데 네. 1월이었는데 졸업식은 2월이었고 졸업식 끝나고도 한 달까지 더 작업해서 뭔가 김리아 감독님이랑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어설프게 만들면 앞에 2년 고생해서 만약 6개월 더 해서 2년 6개월짜리 이건 성공하는데 2년에서 접으면 다 버리는 거라고 제가 그런 정신교육을 이런 멘토링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에 그 인터뷰 방송 할 때도 김리아 감독님이 그날도 네.
꾸준히 지금 저 수정할 게 보이고 있어서 계속 수정을 하고 계신다. 아, 그 친구는 완성이 된 상태였는데 저를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랬는데 심지어는 아마 인디애나 페스트 상영 직전까지 네. 수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안시 가실 때까지 아마 지금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아니 의심이 맞아 들죠. 진짜 그럴 수도 있고 이제는 관뒀을 거면 다음 작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아 이게 확실히 멘토가 중요하군요. 근데 김야 감독도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수상이 되기 전까지는 저를 엄청 원망했습니다. 저 때문에 시간 이렇게 오래 걸린 거 아니냐고 막 툴툴대고 내가 이렇게까지 막 이러면서 막 툴툴대고 상을 막 타고 막 인정받고 아니 원래 좀 꼼꼼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아니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작년에 그 수상하실 때 고생 너무 엄청 기뻐하시고 아니 그리고 그 사실 그 지금 김내 감독님 마스크가 이제 작년에 마스코트. 예 마스코트가 죄송합니다. 예. 마스크는 뭔가 제가 요즘 하도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어쨌든 마스코트가 또 굉장히 주요상 수상을 하고 인디애나 페스트에서 네. 여러 이제 영화제 아마 순회를 하실 수 있는데 외국은 지금 못 나가고 계시고 네. 그렇죠. 그거는 뭐 그것도 좀 안타깝네요. 이거 안타깝지만 네. 김예원 분이 오시면 말씀하시고요. 네. 어쨌든 그래도 초반에는 좀 나갔던 게 작년에 좀 많이 나갔잖아요. 그나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년을 더 유예시켜서 작품을 만드셨는데 어떠셨어요? 완성된 작품을 볼 때? 완성된 거는 물론 이제 저 혼자 만든 건 아니고요. 제작은 저 혼자 다 했는데 많은 멘토링을 받았습니다. 뭐 교수님들은 뭐 정신적인 도움을 주셨고 실무적인 도움은 제 이제 실력 좋은 동기들 미리 졸업해서 나간 친구라든지 아니면 실력 좋은 후배들한테 이렇게 뭐 테크닉적인 걸 좀 많이 배우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일단은 완성을 했고요. 그다음 질문 뭐였죠? 그죠? 보셨을 때 완성된 작품 완성된 작품을 볼 때 그 당시엔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걸 저도 그게 거의 첫 번째 작품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전작이 있긴 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과제작 같은 거였고 그래서 이제 뭔가 나도 이제 다음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보면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지금 또 만들면 또 다르겠죠. 또. 네. 아니 근데 저는 굉장히 근데 원래 그 로봇물 같은 거를 좋아하셨나요? 감독님? 어릴 때는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또 지방에 살아서 문화 쪽으로 좀 단절돼 있어가지고요. 어릴 때 아주 많이 보던 시기를 지나치고는 로봇물을 거의 안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니메이션과 원래도 서양학과를 가려고 그랬거든요. 서양학과. 그래서 뭐 회화를 위해서 수채화 데스형 이런 거 열심히 하다가 저희 때 이제 애니메이션과 우죽순으로 막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재수를 했었는데 이미 다른 대학에 붙었는데 홍대를 가고 싶어가지고 재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애니메이션과가 막 생기는데 그 한예종이라는 데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애니메이션과가 괜찮아 보인대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보니까 성적도 안 봐요. 그쵸. 수능도 안 보는 수능 거죠. 안 보죠. 포트폴리오도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시험이 3차까지 있었고 근데 시험 성격을 보니까 이건 뭐 내가 다 클리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인체 드로잉이 있었고 그 인체 이렇게 석고 묘사하듯이 인체를 연필로 묘사하는 거나 그다음에 간단한 칸마나 그다음에 3차는 면접이었고요. 인체도 원래 잘 그리니까 그러니까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체 다 잘 그리거든요. 그걸 지웠고 칸마나도 그때는 한 페이지 칸마나였어요. 지금은 페이지가 엄청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거 보면 뭐 들어가겠다 쉽게 생각했는데 긴장 엄청 됐습니다. 실제 면접 들어가고 막 그럴 때는 땀이 비오듯 들고 그랬는데 어쨌든 돼가지고 이제 그 회화에 원래 근데 생각을 이거 말이 좀 꼬이네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생각 순서가 좀 뒤섞였는데 그러니까 처음을 그 당시에 재수할 때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중학교 때 미술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미술을 시작했다는 걸 그때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현대 회화는 구상을 벗어나서 뭐 추상의 영역으로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를 회화과를 가서 구현할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참에 그러면 애니메이션으로 전업해서 만화 애니메이션을 공부해서 그쪽으로 가보자 결심을 해서 그쪽으로 전공을 바꿨죠. 아주 잘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가실 때가 거의 뭐 초창기. 네, 저희가 2기입니다. 2기요? 1기 때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1기 때 알았으면 거기다 원서 넣었을 텐데
재수할 때 그 입학 이제 그런 거 서류 정보지 같은 거 보잖아요. 한예종 이거 뭐야? 물어보니까 좋은 대학이래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 그래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만화를 하고 싶었던 거세요? 애니메이션을? 원래는 만화였죠. 왜냐면 애니메이션은 내가 할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여건도 안 됐고 컴퓨터 그거 뭐 필름으로 찍을 때니까 개인이 못 만드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 비디오 카메라 나오고 그다음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하기 시작하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이 들어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한혜종 애니메이션과 2기시면 예. 야 그럼 진짜 뭐 여러모로 의미가 있고 또 굉장히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동기분들 많이 있죠. 예. 예. 그때 그럼 2기 때 동기분들이 어떤 분들이? 2기 때 독립 애니메이션을 지금 만드는 분은 아마 없고요. 뭐 안시 갔다 온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 선배가 이제 몇 명 없는데요. 1기는 또 졸업도 많이 안 했거든요. 중간에 학교 관두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 한병아 한병아 감독님이 제 선배고요. 네. 유일하게 독립 애니메이션에 남아 계신 선배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오콘 아이코닉스 그쪽에 정성tuk PD? 정성중 PD님도 선배님이고 그리고 류정우 감독 류정우 감독 최현만 감독은 제 후배고요. 나이는 저보다 많은데 뭐 그런 식으로 몇 명 정도 있고 안동희 감독이라고 류정우 감독님의 부인이자 애니메이터면서 이름 어디서 들어봤나 했더니 그 별별 이야기 참여하셨던 분이죠? 맞아요. 네. 별별 이야기. 그분도 졸업 작품으로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가셨어요. 실력 꽤 있으신데 육아로 최근에 창작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구나. 초기 멤버들 그 정도. 원정식 감독님도 한예종. 원정식 감독님은 전문사로만 들어왔고요. 학부는 아니고. 그 전문사 몇 년도에 들어왔? 졸업은 저랑 같이 했어요. 2007년도에. 그렇구나. 몇 명 안 되는군요. 정말. 민성 감독님도 2007년에 같이 졸업했고요. 전문사. 네. 그다음에 김하영 감독님은 학부를 저랑 같이 졸업했고 그 당시에 다 2007년도에는 굉장히 그래서 그 졸업 작품전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졸업 작품집이 잘 팔렸어요. 같은 얘기인가요? 같은 얘기. 졸업 작품집이 매진이 됐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작품 괜찮은 게 많이 있으니까 다들 저건 사도 되겠다 싶어서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뿌듯했습니다. 아니면 지금까지도 계속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확실히. 또 초창기고 하니까. 그때 거기에 머슬맨도 들어 있었던 거죠? 머슬맨도 들었었죠. 머슬맨. 제가 민성 감독님한테 밀려가지고 그 당시에 그 인기 투표 이런 거에서 뭐 했었죠 그때? 밥 먹자 그때 했어요. 제가 그거랑 붙으면 100% 지거든요. 아름다운 작품. 무슨 페스티벌에 가면 저는 그냥 그 파노라마나 그냥 상영작으로 풀리고 그건 대상 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떤 면에서 되게 이질적인 작품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머슬맨이. 제가 봐도 그 당시에 이제 많은 페스티벌 가는데 딴 거 이렇게 막 보다가 갑자기 제게 나오면 뭐야 왜 저런 게 저기서 나와 이런.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예종의 또 이렇게 작품 스타일도 있지만 또 초창기는 또 더더군다나 맞습니다. 좀 그 당시에 교수님의 성향이 굉장히 어둡고 습하고 사회비판적이고 자아비판적이고 그런 작품을 이렇게 추구를 하셨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학생들도 다 이렇게 전염이 되거든요. 그 시절에 독립 애니메이션 특히 대부분 많이 그랬죠. 저는 엄청 욕먹었죠. 그 말을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저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만들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되게 용감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선택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졸업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려면 또 엄청 긴 얘기가 있는데 궁금하네요. 궁금한데? 원래 이제 2학년 때 제가 원동을 잘 할 줄 모르니까 그림도 잘 안 되고 똑같은 그림을 계속 그려야 되잖아요. 이거 힘들다 못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월레스 앤 그로비 뭐 이런 거 보고 그 당시에 박 무슨 감독님이 꼴이 없는 지라는 작품을 만들었었어요. 마우스 위더 테일인가? 네 맞아요. 그게 학생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같은데 대상 타고 박원철 감독님. 맞아요. 그래서 그 작품을 딱 보고 그 작품이 월레스 앤 그로빗을 롤로 만든 건데 사실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만든 데가 떨어지잖아. 당연한 거지. 학생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저걸 보고 아 나도 저 정도는 하겠다. 아. 라고 해서 근데 그 정도는 못했으면 못해가지고 그래서 스톱 모션을 하면 그림 안 그려도 되고 움직임도 쉽게 할 수 있고 그 당시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것들이 막 나오던 시기라서 네. 그걸 딱 만들어 봤는데 이거 재밌는 거예요. 아 이거 원래는 과제작으로 만들었는데 네. 그 당시에 뭐 콘텐츠진흥원에서 대학생들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한 200만 원씩. 네. 그래서 그것도 타고 네. 그래서 제작비로 쓸 수 있겠다 해서 막 비싼 재료 막 사가지고 막 만들고 잘 만들었더니 그게 또 저 디지털 콘텐츠 그랑프리라고 일본에 있는 거 거기서 상을 탔어요. 뭐 맞아요. 네, 새로운 재능상 예. 처음 들어보는 상을 주더라고. 그래서 처음 그때 외국 나가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일본 가서 상을 타고 그때 이제 한예종의 첫 번째 해외 페스티벌 수상작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다들 찬사를 보내고 와 잘했다 막 교수님들 칭찬하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기고만장이 되고 아 이제 다음 작품 뭐 만들지 막 구상을 하는데 그때 아까 했던 이제는 뭔가 제대로 된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어서 그 원동화에 대한 감을 찾고 졸업 작품은 또 괜찮은 거 따로 만들어야지. 그때 이제 3학년 작품으로 원동화 풍부한 작품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레퍼런스로 뭐 이런 거 많이 보다 보니까 올드 애니메이션 리메이크 붐이 그 당시 불었습니다. 2003년 이럴 때 맞아요. 마징가 제트나 뭐 태권도도 다시 만든다 그러고 그래서 올드 애니메이션 일본에서 그 뭐 사이보그 009 뭐 이런 거를 현대 애니메이션 기법을 굉장히 세련되게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굉장히 핫했거든요. 네. 그것도 제가 이제 불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찾아보고 야 나도 저런 거 하면 되겠다. 어릴 때 그 꿈꿨던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로망이 막 떠오르면서 그렇게 해봤는데 아 그게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동운동화가. 액션씬은 힘든 거 같아요. 안 돼요, 안 돼. 그게 그러니까 배운 것도 없고 눈대중으로 따라하려고 그러니까 막 얼굴 다 틀어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계속 삽질을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 중간중간 계속 발표를 했는데 나도 막 부끄럽고 보는 사람도 쟤는 스톱모션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평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허세를 부렸습니다. 지금은 이 상태지만 좀 기다려 이제 감을 찾았다. 정말 대단한 걸 제가 만들겠다라고 허세를 딱 부렸더니 사람들이 그래 기대하겠다 박수치고 자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허세를 메꿔야 되겠는데 그래서 막 불철주야로 운동화를 막 연습해서 드디어 감을 찾았는데 4학년이 됐고 졸업 작품을 만들어야 되고 졸업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제 졸업을 연기를 하고 한 2년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한 건 뱉은 건 찾았는데 네. 젊음을 잃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찌됐든 이 지금 감독님이 하려고 했던 이 로봇물로 결국에는 졸업 작품까지 완성을 하신 거네요. 그 당시에는 드물게. 그렇죠. 그래서 그 머슬맨 이런 거 보면 약간 올드한 느낌 나잖아요. 그거 약간 컨셉이 올드 애니메이션 리메이크 느낌이었거든요. 그 로봇 디자인도 약간 마징가 제트 같이 하는 그런 있었어요. 그 졸업 후에 다행히 그걸 보고 로봇 태권브이라는 회사에서 그러게요. 저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로봇 태권브이 네. 그 관련된 또 이 회사에서 그 얘기 또 하자면 한 3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저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금전적인 것도 막 섞여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자초된 건가요? 프로젝트가?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 그것만 궁금해 그거라도 결국 좌초입니다. 제가 볼 좌초. 때는. 네. 그렇구나. 이것도 이거는 기회 되면 따로 제가 한 2시간 정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간에 2시간 정도 요약하면 2시간. 저 진짜 4-5시간 이게 중간에 실사로도 제작한다는 또 발표가 났었잖아요. 그것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꽤 또 실력 인정받는 감독님이 저도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원신현? 원신현 감독님이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구타유발자들인가 그 전에 했던 작품이 굉장히 이분 대단한데 근데 이분이 태권도를 만들어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소식이 없어가지고 시나리오까지 쓰셨는데요. 네. 그 시나리오를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화용으로 적절치가 않아서 역시 보류가 됐습니다. 로봇물에는 또 이게 근데 저는 로봇물 머슬맨 하면 로봇보다는 저는 사실 그 근육이 사실 처음에 로봇물로 시작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이게 개인 창작이 무서운 게 그겁니다. 자꾸 개인의 취향이 자꾸 녹아들면서 작품이 변질돼요. 컨셉 자체는 그 당시에는 약간
그 비판적인 사회 비판적인 코드였는데 약간 네. 그걸 뭐라 그러죠? 프로파간다 이런 거 비판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액션이 되게 심각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폭력적이고 너무 끔찍하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프로레슬링 같은 거 좋아하다 보니까 액션이 너무 멋있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비판을 해야 되는데 액션을 이렇게 멋있게 그려놓으면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이거 제가 디테일하게 연출을 하면 할수록 이게 뻥이라는 게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컨셉과 표현이 너무 안 맞다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개그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거 그때 개봉하실 쯤에 영화제에서 네, 그때 네. 제가 이걸 봤었는데 그래서요. 네. 좀 놀랬던 게 이게 학생 작품인데 아니 저 액션 씬 저거를 다 되게 디테일하게 소화를 하시네 막 이러면서 막 저는 나름대로 저런 분이 나중에 저 로봇물 장편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사실 제가 태권브이 들어가서 저 막내로 들어갔거든요. 예. 그 신시네라는 회사에서 그렇죠. 신철 사장님이 캐릭터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고 태권브이 로버트 태권브이 판권을 다 사가지고 모았어요. 네. 그래서 그 액수도 알고 있는데 그거 말하기 좀 그렇고 네. 그러니까 몇 억을 들여갖고 이렇게 모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완전히 영화 하시던 분이니까 영화를 시작하겠다 했는데 그 당시에 운이 좋게도 로버트 태권브이 그 1편이 필름이 발견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당시에. 정부 돈으로 복원 또 다 네, 해준 맞아요. 거예요. 또 영상자료원에서 네. 다시 복원점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거를 재개봉을 하자. 그때 기획실장님이 이렇게 옛날 걸 해도 되냐 그러는데 그때 복고 분위기랑 그다음에 네. 마케팅을 그 추억 마케팅을 해가지고 그때 흥행을 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그게 76만인가? 어떻게 들었던 그 당시에는 건데? 그 1위였죠. 네, 저도 극장 가서 봤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거는 일단 미리 보기였고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해서 판을 꾸렸는데 아무리 영화 하시던 분이니까 애니메이션 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신입 중에 애니메이션 전공자 한번 뽑아봐. 대학교 출신에. 그 영상원에 뭐 포트폴리오 한번 받아봐. 이렇게 해서 영상원 애니메이션과 DVD 저희 아까 말한 그거 딱 봤는데 태권브이 같은 게 나오네? 얘 불러봐. 이렇게 된 거지. 딱 갔는데 저는 또 기회를 보면은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피규어 제가 스톱모션 했다 그랬잖아요. 네. 잘 만들거든요. 로버트 태권브이 피규어를 이렇게 15cm짜리 하나 만들어 가가지고 우와. 제가 여기 선물로 하나 이렇게 어우. 딱 갖다 진짜. 뭔가 이렇게 바로 취업, 바로 정직원. 아니 근데 감독님 진짜 그런 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사회생활에 그 득도한 듯한. 근데 끝이 안 좋아가지고 끝이 안 좋았습니다. 그치 안 좋았지만 뭐 네. 어쨌든 그런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냥 그렇죠. 선물을 가져가야겠다. 근데 뭐 미완성이어가지고 다시 가져오긴 했습니다. 다음에 완성해서 나중에 100% 완성해서 다시 드렸습니다. 네, 아니 감독님은 제가 몇 번 이렇게 그런 자리에서 뵈면 정말 말씀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이렇게 설명을 잘하세요. 그냥 이렇게 계속 경청을 하게 되는데. 근데 끝이 항상 안 좋아가지고 말이 끝나면 굉장히 진짜 극해서 어두워진다. 유튜브로 찍어야 되는데. 그러게. 그럴게요. 아니 그래서 아니, 저 그래서 근육 얘기를 저는 좀 근육 얘기 좋죠. 아니 그래서 그 머슬맨에서 그 근육이 그 선을 따라 등 척추를 따라 쭉 올라가는 그 순간이 굉장히 하이라이트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건 근육만이야. 제가 맨날 맨날 뭐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감독님 정말 근육을 사랑하는 근육 덕후 뭐 근육 덕후 뭐 제가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근육 하면은 곽혁 감독님 약간 이런 느낌인데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를 하셨어요. 보니까는 레슬링을 원래 좀 좋아하셨나요? 프로레슬링은 뭐 네. 그것도 사실 저기 로버트 아주 어릴 때 그 AFK 이런 데서 그렇죠. 재미를 크게 느꼈었기 때문에 그 복고 느낌으로 만들 때 그거를 이렇게 쓰면 재밌겠다고 생각했고요. 원래부터도 졸업하기 전에 그 근육질에 뭔가 액션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일본 만화나 그 미국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근육질 스타들 너무 많이 보고 자라가지고요. 그거에 그쵸. 좀 물들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나 한때 또 실베스터 핫했죠. 스텔론. 아이콘이었죠. 예. 그리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 근육 잡지 이런 거 많이 보고 운동도 열심히 했었거든요.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근육 다 빠지고 뭐. 근육 있으셨나요? 한때는 잠깐 있었죠. 군대 즈음에서는 있었는데
지금은 뭐 사라져가지고. 아니, 왜냐면 머슬맨에 나오는 그 캐릭터 있잖아요, 사람. 네.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아유 그거 제 페르소나죠. 닮았어요, 실제로. 이 작품을 네. 보신 분들은 보시고 감독님을 만나면 아 얘구나. 약간 이런 느낌. 뭐 그런 느낌 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래서 저를 보면 작품 보는 사람이 웃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처음에. 미소를 띠면서 그분이시구나 이러면서. 너무 닮았어요. 제가 저 박지원 작가를 처음 만났을 때는요. 네. 제가 그때 그 이벤트로 머슬맨 티셔츠 있잖아요. 빨간색에 M자 적혀 있는 거. 그걸 한 50벌 정도를 맞췄어요. 그것도 정부 지원금을 남아가지고 소진하려고 상품을. 그래서 그때 그걸 입고 갔었거든요. 영화제. 영화제 입고 갔어요. 영화제니까. 영화제. 평소에는 제가 설마 그러진 않겠죠. 영화제니까. 아니, 평소에 해도 뭐 더 네. 오히려 눈에 안 띄지 않을까요? 아니셴 입고 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화제에만 입고 가는 티셔츠거든요. 약간 뭐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입고 갔는데 바로 이렇게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인사 나누고 알게 되었죠. 만약 티셔츠를 안 입고 갔으면 서로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랬을까요? 작품을 봤으면 작품에 나오는 캐릭터 똑같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뭐저 흔한 얼굴이어서 그러지 않습니다. 반응은 어땠어요? 그 관객들이 그 옷을 입고 감독과에 대한 이런 것도 하지 않았나요? 오히려 관객들은 되게 좋아했을 것 같은데. 아니 보통 이제 네. 끝나고 일어나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인가 이러면서 그 정도지 뭐 말을 걸고 그런 건 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박지원 작가 정도만 저한테 말을 걸었던 거고. 재밌어했을 것 같은데 관객들이. 네, 박지원 작가님도 참 남다르시니까. 그 안시에서는 어땠어요? 그 옷을 입고. 별 신경 안 씁니다 사람들. 그렇구나. 또 동양인이라는 게 오히려 눈에 띄지 뭐 티셔츠 전문 뭐 거기서야 뭐. 그런 아니 근데 사람들 작품 또- 속에 나오는 옷을 같이 입고 나오니까 그 재밌잖아요. 그런 상황이. 작품 자체가 뭐 상을 탄 것도 아니었고 뭐. 좀 그랬습니다. 생각해봤는데 상은 진짜 좀 약간 놀라운 일인 것 같고 네. 상영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안시는 상영관도 크잖아요. 네. 저는 맛이 사실 다르죠. 그런 데서 만약에 제 작품이 상영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고 굉장히 기분이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뭐 상을 타면 더 좋겠지만 네. 그걸 떠나가지고 정말 누구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안시 누구나 네. 출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상영할 때 제일 기분이 좋았던 거는 사실 머슬맨 때는 제가 시간을 못 맞춘 건지 아니 제 시간 때만 그랬는지 그 커튼콜이 없었어요. 작품 하나 끝나면 그 원래 안시는 감독 소개 이렇게 그러니까 불 하는데. 켜주고 감독 소개하는 네. 시간을 주잖아요. 그리고 다시 불 끄고 다음 작품 네. 트는데 그 학부 작품이 머슬맨 때는 없었거든요. 그게 제 때는 없었어요. 메인 상영관에서 했는데. 네, 맨 상황에 앉아 있으면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저 씨름으로 갔을 네. 때는 그걸 해줬어요. 네. 그래서 그 밤에 한 10시였나? 11시 11시인가요? 네. 네.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상영하는 감독들이잖아. 이러면서 인사하는데 박수 쳐주고 나도 박수 치고 되게 좋았어요. 기분 너무 좋죠. 그게 너무 그게 좋겠다. 그게 제일 기분 좋은 장소입니다. 나한테 재능만 있었으면 되게 지금 다시 시작해보는 거지. 아니 근데 그 저도 재능이 안시 처음 갔을 때 그 큰 상영관에서 감독이 호명이 되고 감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네. 제가 다 이렇게 위로를 받는 느낌이 되게 드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정말 근데 감독이 난 작품을 만든 사람도 아니지만 그 순간에 뭔가 나에게 동지가 생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거 거야. 있습니다. 이들이 다 나의 동지야. 나 네. 애니메이션 같이 하는 사람들이야. 이거에 대한 게 확 오면서 굉장히 저도 막 울컥하는데 감독님들은 더 이게 그럼. 감동적일 것 같아요. 일반 관객들의 박수도 즐겁지만 그렇게 같은 이제 애니메이션 기본적으로 고생을 하잖아요. 네. 야 너도 고생했냐? 나도 고생했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일단 그렇죠. 애니메이션은 고생이라는 걸 기본 옵션으로 네. 깔고 시작을 하니까 약간 동질감 많이 느끼죠. 쉽게 완성한 경우가 없잖아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사실 머슬맨은 저는 당시에 어떻게 보면 되게 이질적인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독립 애니메이션 말씀하신 대로 약간 되게 사회적 메시지, 뭔가 이런 것들, 뭔가 사회적 어떤 내용들 담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주제 의식이 명확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시기에 사실 머슬맨은 굉장히 좀 다른데, 그냥 그거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고 다르기 때문에 또 눈에 띄기도 하고 그랬던 작품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 너무 이렇게 어둡고 뭐 사회 비판적이고 이런 것도 좋긴 한데 작품들 거의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식이니까 왜
좀 색다른 게 안 나올까 이랬는데 그때 네, 이제 네. 머슬맨을 보고 아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러한 감사합니다. 분위기에서 이런 작품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재밌었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재미있는 사실 게 재밌게 만들어낸 작품들은 되게 많은데 네. 많아요. 사실 지금 보면은 연출도 재밌는 작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그치. 실제로 재밌기가 쉽지 않은데 실제로는 재밌었고 맞아. 그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만들어서 재밌는 작품으로 만들어서 상영을 했는데 또 당시 분위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또 해석하잖아요. 저 작품은 뭔가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 아니 그 생각해.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흔적은 아니 흔적이 있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흔적은 있어. 흔적은 있는데 그게 안 맞다는 걸 깨달아서 다 그냥 눌러. 아니 저는 사실 다른 걸 떠나가지고 그 큰 화면에서 하다못해 운동을 하자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큰 화면에서 그 액션으로 있고 움직이는 씬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런 걸 볼 기회가 흔치는 않거든요 애니메이션이. 사실 그 다음에 감독님이 무슨 근육 트레이닝 이런 책을 냈어요, 그죠? 그거 그래요? 판매용으로 만들었죠. 잘 안 팔렸습니다. 역시 이게 매니아용이라서 일반 판매는 안 되더라고요. 애니메이션 덕후들이나 봐지. 진짜 덕후시구나 그쪽으로 해서. 정확한 덕후, 근육 덕후세요? 근육 표현은 그 머슬맨 그릴 때도 음. 그 로보트 애니메이팅 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관자를 다 그리고 동그라미를 계속 그려야 돼. 근데 근육 머슬맨 그리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건 재밌게 그렸습니다. 그게 있을 거예요. 자기가 선호하는 거는 그려도 지겹지가 않거든요. 즐겁게 그렸죠. 사실 근육은 씨름에서도 또 아주 제대로. 그렇죠. 이제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씨름이 사실은 오늘 이제 감독님 모신 주된 이유가 네. 저희가 이제 왓챠에 그 숏 애니라고 해가지고 그 카테고리에 이제 저희 감독님들 작품이 이제 업로드 돼가지고 이제 감상을 할 수가 있는데 곽기혁 감독님의 씨름이라고 하는 이게 제목을 아예 레슬러로 바꾸신 거예요. 영재가 이제 영재가 씨름이라는 거 외국 사람들이 그렇죠, 아예 그렇죠. 뭔 소리지 아예 그렇죠. 감도 못 잡는 것 같아서 레슬러라고 이렇게 그래서 씨름이라는 작품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을 때쯤에는 아마 업로드가 됐을 확률이 높다. 이게 지금 조금 사전에 녹음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또 이게 머슬맨을 보다가 씨름을 보니까 씨름은 또 그림체도 많이 다르고 물론 저는 씨름도 굉장히 잘 만드셨더라고요. 재밌게 잘 만드셨는데 그동안에 물론 이제 좀 기간이 있었지만 좀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스타일이나 사실 변화가 일부러 이제 변화를 주려고 만든 작품이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스타일이 약간 흔한 그림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업판에서는 되게 흔하니 약간 일본하고 미국하고 섞어가지고 그 중간쯤에 있는 그런 그림 스타일을 유지를 했는데 이게 말하기엔 그럴싸해 보이는데 사실 이도 저도 아닌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개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것 같다. 특히 그 일본하고 미국 쪽에서는 얼마나 잘하는 사람 많습니까? 돈도 엄청 퍼부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만약에 머슬맨을 갖다 대면은 완전히 이렇게 뒤처지고 독립 애니메이션 판에 있을 때는 이게 되게 독특한데 상업판으로 가면 이건 완전 학생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단편으로도 독자적인 그런 거를 내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림 스타일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림 스타일에 독립 단편이니까 상업적인 느낌을 다 빼고 상업적인 느낌은 캐릭터가 멋있고 귀엽고 이쁘고 뭐 이런 느낌을 약간 어그러지고 찌그러지면서 그 약간 거친 느낌을 내는 그런 그림으로 애니메이팅을 해야 되겠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근육으로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소재를 씨름을 선택을 했고 옷을 벗었어. 옷을 벗고 그 머슬맨 타격이잖아요. 때리고 하고 마지막에 들긴 하지만 타격은 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붙어가지고 힘만 쓰는 그런 애니메이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씨름도 뭐 좋아하기 때문에. 씨름도 좋아하세요? 씨름은 TV로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봐야 돼요. 현장에서 본 적은 없고 TV로는 그 종종 봤는데. TV는 이제 망원 렌즈를 쓰기 때문에 이게 납작해져가지고요 부피감이 안 느껴져요. 근데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그 광각 효과, 그 다음에 그 바람도 휙휙 지나가고 모래도 막 튀고
느낌이 다릅니다. 덕후 맞으신데 예, 그쪽으로 그래서 확실히. 그걸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씨름 준비하면서 보신 거세요? 아니 진짜 가신 거 아니면 그 전에도? 그 전에도 조금씩 봤는데 네. 연구를 한 거는 이제 뭐 그치. 어쩔 수 없이 씨름 만들면서 가서 연구를 했죠. 그 일단 이 씨름이라는 작품은 재밌어요. 이 작품 감사합니다. 이 작품은 스토리가 재밌고요. 없다시피 한 내용인데 아니 근데 사실은 그게 제일 핵심이잖아요. 씨름에서 네. 나오는 여러 가지 액션 또 장면 이런 게 핵심인데. 네. 근데 요새 또 씨름이 또 한 좀 유행이지 않아요? 씨름이 유행이랄까 뭔가 이렇게 방송에서 그러니까, 뭔가 예. 방송에서는 그렇긴 한데 네. 띄워주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음.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진짜 고래짱적 얘기인데 이만기 시절에는 약간 좀 기술 씨름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강호동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힘으로 그냥 제압하고 이러는 걸 바뀌면서 네. 조금 시들해진 거지 사실. 강호동 씨까지는 그쵸, 괜찮았는데 그쵸. 그 이후로는 이제 이 뭐지? 그 아마 그 다음에 또 이게 덩치 크신 분이 또 그 슈퍼 두꺼비 뭐 이런 네. 별명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이게 체중을 눌러버리는 씨름 되면서 재미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죠. 이거 원래는 이만기 선수 같은 그 약간 몸집이 작고 날렵한 분이 조금 덩치가 크고 이제 이런 네. 분을 딱 제압을 해서 넘어뜨리고 이러는 네, 게 맞습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한 건데. 그게 씨름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몰랐어요? 원래 작은 애가 큰 애를 이겨야 씨름이 딱 의외성 그거잖아요. 때문에. 아니 저는 그래서 현장에서 본 적은 없는데 예전에 네. 그 이만기 선수 나오고 그럴 때 정말 저도 굉장히 열심히 TV 앞에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희열이 있어. 네. 이게 좀 작은 분이 딱 넘어뜨릴 때 이 희열이 있는데. 좀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신 탈의하고 하는 것도 괜찮고 또 체급이 낮은 사람들은 몸 막 갈라져 있거든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저는 의외로 폭력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기 의외로? UFC 이런 거 잘 못 봐요. 너무 폭력적이라서. 아 맞아 그거는 프로레슬링은 좋아하는 게 뻥이기 때문에 가짜잖아요. 쇼잖아요. 네. 그래서 보는 거고 물론 다치죠. 근데 그거는 어차피 쇼비즈니스로 하고 감정이 섞여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씨름은 더 안전하죠. 아무도 안 다치지. 그쵸 싫으면 안 돼. 예, 근데 얼마나. 그 열기는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도 뭐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때는 씨름 붐이 있어서 뭐 초등학교 체육 시간 많이 했거든요. 그 즐거움이 있어서. 맞아 저도 한 초등학교 때까지는 남자들은 이렇게 체육 시간에 네, 삿밥 이렇게 내고. 하고 아 진짜요? 네, 했어 진짜. 그 내가 맨날 넘어가고 맨날. 그 씨름 표현할 때 그 초등학교 때 했던 씨름 기억을 떠올리면서 했습니다. 맨날 할 때마다 넘어갔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막 계속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었나? 그거는 이제 그 여학생들은 안 시켰어요. 여학생들은 여학생은 안 했겠지만 그래도 같이 초등학교 보통 같이 다니니까 네, 네. 했으면 봤을 텐데. 네, 그렇죠. 저도 이제 그 기억이 나네. 네, 그때 씨름 붐이 있었을 맞아, 때는 전 중학교 두 분이 때까지 비슷한 걸요 아마? 뭐 예 그- 제가 시대. 저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이를 여기서 굳이 뭐 나이를 밝힐 필요 네, 없는데 7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아마 거의 비슷하실 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서 이 또 씨름 얘기가 나오니까 나도 그쵸, 잊혀졌던 우리가 과거가. 저도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명절날이면 언제나 씨름을 늘 맞아 보는 게 옛날에는 당연 명절에는 뭐 항상 뭐 있었죠. 누가 천하장사가 되냐 네. 맨날 이거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대학교 씨름이 훨씬 재밌습니다. 대학교는 돈이 안 걸려있기 때문에 음. 애들도 스포츠로 하는 느낌이 있어서 멋있는 기술 쓰려고 그러고 아 그래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게 중계를 중계가 케이블에서만 하고요. 아 케이블에 공중파에는 안 나오죠. 그래서 잘은 잘 모릅니다. 아. 저는 그때 연구하면서 케이블을 또 많이 찾아봤거든요. 아니 저는 요번에 이거 감독님 오늘 또 이게 녹음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요 씨름 다시 또 봤어요. 아, 한 두 번 정도 봤는데 확실히 이게 액션 장면 같은 거 하실 때 그 네. 나올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듯한 느낌을 네. 많이 받았어요. 이게 제가 TV에서 보는 듯한 느낌 예. 그런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하는 경기가. 아, 예. 그 네. TV에서 촬영된 거 보고 한 것도 몇 카트 있고요. 근데 그런 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플랫하게 나오는 것이 많아서 실제로는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등치 큰 키 작은 애들 둘이 매칭 시켜갖고 찍어서 하겠습니다. 아 찍어서요? 물론 이제 제대로 실험 못하고 그냥 흉내만 내는 거를 구도만 찍어가지고 저 파워풀한 액션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카메라 가까이 가야 이게 실험은 멋있을 그렇구나. 현장에 가서 진짜 봐야 되는. 네, 현장에서 가면 진짜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건 자꾸 씨름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망원 렌즈를 쓰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조금 가까이 다가가서 카메라를 갖고 코앞에 가서 그 현장 바로 옆에서 찍어야 돼요. 광각 효과 나오고 오히려 카메라가 안각으로 좀 들어가고 프로레슬링 보면 카메라맨들이 링 밑에서 이렇게 막 찍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멀리서 이렇게 당겨버리면
그 맛이 하나 더. 이건 사실 이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보니까 이게 영상 같은 거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카메라 구도나 이거 앵글 이런 걸 제가 찍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카메라 들고 현장에 가서 많이 찍었거든요. 양해를 구하고 많이 찍었는데 가까이 찍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요. 이거는 씨름 협회 분들 이런 분들 들으셔야겠는데. 이건 사실 씨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스포츠 경기가 전반적으로인데 한국이 좀 카메라 대수도 낮고 많지가 않고 네. 축구나 야구도 그 약간 박진감이 좀 덜하거든 그게. 아니면 뭐 외국처럼 천장에 달아가지고 좀 더 가까이 하면 그럼 소리 같은 것도 제대로 들어가고. 그럼 혹시 그 스모 경기 같은 것도 좀 참고를 하셨나요? 스모도 연구를 좀 하긴 했는데 네. 스모 뭐 쓰진 않았습니다만 네. 스모도 뭐 하려고 그러면. 근데 스모는 제가 좀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 건지 네. 조금 카메라 좀 가까이 가서 찍는 듯한 느낌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걔네들은 네. 프로레슬링 문화도 우리보다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비슷하게 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냥 힘으로 누르니까 재미는 없는데 네. 이 화면에 담기는 거 보면 확실히 좀 가까이에서 좀 잡은 듯한 네, 느낌이 아마 있을 겁니다. 씨름이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씨름이 훨씬 더 네. 체중 낮은 사람들이 하면 훨씬 더 재밌죠. 네, 기술이 막 들어가니까 이게 되게 멋있어요, 사실. 조명도 좀 멋있게 쳐주고 네. 지금은 생 조명 쓰는데 흰조명에 위에서 이렇게 딱 때려가지고 그림자가 빡 져서 몸에 근육 쫙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연출이 필요하네요, 진짜. 연출을 해야 됩니다. 옷도 이상한 나일론 같은 거 입지 말고 좀 폼 나는 거 네. 있거나 전통 느낌 좀 나고. 아니 요즘에 그 예능 프로처럼 요새 씨름 그거 하던데. 그건 그건 신경 좀 썼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좀 붙으면 그 뭐 이벤트 연출가들이 좀 붙어서 하면 훨씬 더 박진감 넘치는 장면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근데 감독님께서 씨름 이번에 만드실 때 무엇을 가장 좀 보여주고 싶다 생각하셨어요? 씨름 사실은 저기 작품 외적인 거와 내적인 게 있는데 외적인 거는 제가 그 졸업하고 그 회사 다니다가 결국에 회사가 끝에 안 좋아가지고 나왔고 다시 회사를 들어갈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 사업처럼 작게 이제 스튜디오 만들고 그 부업처럼 이제 대학교 강의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대학교 강의를 나가서 애니메이팅을 가르치는데 제가 사실 원동화를 학교에서 배운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따라하면서 어떻게 보면 막말로 약간 야매로 감으로 이렇게 애니메이팅하는 스타일이어서 이론적인 틀이 굉장히 필요하다.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애들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되게 배움의 짧음이 느껴진다. 그래서 그러면 원동화가 훌륭한 작품을 하나 기획해서 그걸 연구하면서 만들어보자. 그게 씨름이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제는 뭐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요. 애니메이션 기초에는 이제 자신 있게 됐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 내적인 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표현적인 거. 그러니까 스토리에는 일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스토리가 디테일해지면 화면에 힘을 주는 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그 흥분감을 주는 관객들이 맞아요. 소재 자체가 네. 그 액션을 보여주는 게 주기 때문에 흥분감을 주는 그런 약간 엉덩이가 들썩들썩 움직이는 그런 신나는 재밌는 파워풀한 영상을 만들자. 물론 이제 아예 작가적인 스토리적인 목표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저기 그 성공에 대한 그 어떤 간절함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절해서 그러니까 기적은 노력하는 끝까지 꿈을 포기하는 사람한테만 이루어진다. 이런 코드가 있거든요. 잘 드러나진 않지만. 근데 뭐 이미 그런 걸로 했습니다. 두 인물의 설정 자체가 주는 맛있잖아요. 이제 더 작고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맞습니다. 아니 뭐 실제로 그래서 이 작품 그때 끝내시고 이제 인디애나 페스트에 이제 상영이 되고 그때 키아파 특별상 맞습니다. 받으셨잖아요. 주셔가지고 감사드렸습니다. 그 사실은 이런 소재의 작품이 또 키아파 특별상을 받는 것도 또 의미가 남다르거든요. 제가 봤을 때. 키아파 특별상은 하나의 세계를 꾸준히 추구하시는 분한테 준다는 그때 설명을 듣고 받았는데 뭐 의미가 좋은 상입니다. 그게 한국 독립 애니메이션 협회 회원들이 이제 사실 하는 거예요. 선정하는 심사위원들이 다 이제 애니메이션 감독님들이죠. 회원들이 보고 정말 독립 애니메이션의 어떤 정신을 표현하고 있는
정말 표현했죠. 그거 자체는 씨름은 돈이 안 됐거든요. 사실. 그 자체는. 정말 저 개인적인 만족으로. 아 진짜 말 그대로 인디펜던트. 네, 맞습니다. 뭐 돈도 안 됐습니다. 상금 다 합쳐봤자 뭐 얼마 되지도 않고 상금도 많이 못 받았어요. 아니 그래도 이 작품으로 또 안시도 또 다시 가신 거예요. 네, 안시도 갔었죠. 네. 그것도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네. 바로 여기 오늘 오기 전에도 이걸 봤는데 네. 저는 요번 완성된 버전이 일단 좋더라고요. 아. 근데 그전 거는 제가 워낙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모르겠지만 시간이 오히려 짧아졌어요. 시간이요? 그러니까 컷을 엄청 새로 넣었는데 오히려 컷은 짧아졌습니다. 작품 자체. 그러면 또 박진감 있게 그러니까 편집을 불필요한 약간 늘어지는 부분은 다 드러내버렸고요. 액션을 더 강화시켰고 때깔은 그림자 넣으면서 다 올렸고. 저는 사실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사례일 수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작품의 편집을 다시 하고 어쨌든 수정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작품이 더 높은 완성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사실 굉장히 증명해준 작품일 수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진짜 놀랍네요. 그걸 그렇게 하실 생각을 보통 안 하실 텐데. 하지만 그쵸 아니 보통 안 근데 하죠. 저는 그 한 작품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걸 중간에 접으면 앞에 이거 씨름도 그러니까 대학교 때 2년 6개월 걸렸고 실제로 한 6개월 정도 작업을 더 했으니까 3년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목표치까지 못 가는 거 3년 버리는 거예요. 또 이게 저는 항상 그 긴장감을 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인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날리는 순간 내 인생이 훅 날아가는 거라서 나의 젊음이. 어떻게든 완성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저는 오히려 저도 오히려 약간 좀 자극을 받네. 이게 말씀하시는 게 저럴 때 그냥 이렇게 딱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또 확 또 뛰어 오르려고 하는 좀 동기부여가 되는데 저는 또 다른 지점에서. 근데 사실은 말이죠. 네. 씨름에 깔려 있는 네. 그 코드가 그겁니다. 그렇죠. 네. 네.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면 기적이 맞아요. 일어난다 뭐 이런 느낌이라서. 이게 예전에도 저 이만기 선생님이 나오고 그러면은 진짜 어떻게 이게 아슬아슬하게 질 것 같은데 막판에 그냥 확 뒤집어가지고 그런 맛이 있죠. 작품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쁩니다. 아니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린 거예요. 보통 눈으로만 작품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재밌게 못 봐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코드를 만약에 읽어낸다면 저는 진짜 이걸 제대로 본 거다. 제가 제대로 봤군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왜 저한테 자랑하세요? 왜 저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 이상하네. 꼭 인정받으면 뭔가 이렇게 예전에 저기 유치원 때 우리 엄마한테 막 칭찬받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을 받아. 제가 인정을 해드리면. 그래. 좀 인정 좀 해줘. 저는 송실 씨 엄마가 아니에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저 오늘 진짜 몰랐던 걸 알았네요. 그냥. 뭐 그런 코드가 있는데 다들 그냥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니까 재밌네요.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저기 그 네이버에서 감독님 이렇게 이름을 치면은 그 씨름 말고 또 2016년에 또 레슬러라고 또 한 작품이 뜨더라고요. 2016년? 그게 이 버전인 것 같은데. 레슬러가 이제 마지막 버전입니다. 할 때 바꾸고.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이미지 잘못 올라왔나? 이랬는데 이게 결국 엄밀하게 따지면 다른 작품인 거네요. 이거랑 러닝 타임이 거의 1분 30초 정도가 빠졌으니까요. 사실은 버전이 완전히 바뀌었죠. 놀랍네요. 감사합니다. 김리아 감독님이 굉장한 멘토를 이제는 저보다 한 술 더 떠가지고요. 저는 그쪽으로 이제 더 이상 맞아요. 저도 느낀 건데 감독님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또 다르고. 그분은 저는 그렇게 작은 디테일을 신경 안 쓰거든요. 김정 감독님 막 이런 것까지 다 신경 그때도 저희가 그때 방송 녹음할 때도 전 전혀 눈치를 못 채요. 저 사실 그 작품도 한 10번 가까이 보고 그때 녹음을 한 거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저도 웬만하면 막 얘기를 하면서 뭐 그랬네 그러는데 그런 게 있었나요? 근데 막 그게 있었다고. 이거 고쳐야 된다고. 오늘도 녹음 끝나고 나서 고쳐야겠다고 막 그러셨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곽기혁 감독님의 이 레슬러라는 작품을 이제 왓챠에서 여러분들 이제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품 보시고 또 이 이야기 듣고 하시면 예, 또 이건 진짜 한번 꼭 보시면 굉장히 좀 예, 여러 가지 또 즐거움을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네요 오늘. 또 의외의 소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외의 소득. 예, 전혀 뭔가 생각지도 인정받았다 않-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거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을 감독님 설명해 주시니까 사실 이런 맛에 우리 팟캐스트를 듣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답니다. 제가 예. 팟캐스트를 하는 거죠 이럴 줄 알았는데 듣는 거죠 이래가지고 순간 반응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 잠깐 아 이거 했네요. 지금 이게 듣고 계신 분들한테 네. 말을 거는 거니까. 아니 씨름 하시고 나서는 예, 만화 작업도 하셨잖아요. 거의 주로 만화 작업을 했죠. 아 만화 작업도 네, 하시나요? 만화 작업을 어. 제가 이제 저는 생각을 여러 가지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려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그림 스타일을 바꿨잖아요. 네. 그 예전 스타일을 완전 버린 건 아닌다면 새로운 캐릭터 디자인의 성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국적인 느낌으로 가야 제가 외국의 고퀄리티 고예산 애니메이션하고 경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러면 한국 소재로 뭔가를 계속 만들어 보자. 그래서 뭐 전래동화나 아니면 한국의 문화 콘텐츠 뭐 한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코드로 삼아 소재로 삼아서 제작을 해보자. 그래서 전래동화 제가 좀 이런 말을 드리긴 좀 부끄럽지만 스토리 감이 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스토리는 비주얼로 잘 풀어낼 자신이 있는데 원천 스토리를 제가 만들어내는 능력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 비주얼이 꽂혀 있는 사람들은 보통 저랑 비슷한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면 강력한 원작을 가져와서 내가 재해석하고 각색해서 만들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좋은 컨텐츠는 비싸잖아요. 유명한 컨텐츠도. 그리고 또 트렌디한 거는 또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고전을 가져와야 된다. 근데 애니메이션으로 짧고 간결하게 임팩트 있게 만들려면 그래 전라동화가 좋겠다. 근데 이걸 바로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또 하세월이니까 만화로 그려가지고 시리즈로 만들어보자라고 기획을 했는데 그 초안만 잡았는데 저 씨름을 보고 씨름이 이제 좀 지명도를 넓혀줘가지고 씨름 보고 어떤 한국 문화를 외국에 가르치는 국가단체가 있어요. 세종학당이라고. 세종학당 재단에서 그 제 걸 보고 애니메이션 이렇게 짧은 걸로 한국 문화 코드로 여러 편 만들어줄 수 있냐 이러더라고요. 오 가능하죠. 가서 미팅을 했는데 이분들이 애니메이션 제작비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고요. 저희는 연재를 해야 되고 한 100부작이 필요하다 이런 거. 한 편에 7분 정도 100부작이요? 그럼 700분이네요? 제가 7억 불렀습니다. 말이 안 되는 액수죠. 그쪽 예산이 있는데 그 깜짝 놀라서 그렇게 많이 드냐고. 이거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은 촬영한 거 틀려서 돈 많이 들어서 제가 그 만화를 준비 중인데 만화는 어떠신가요? 그랬더니 만화도 괜찮아요. 웹툰 요새 인기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래동화 초안 잡은 거 그때 캐릭터 디자인만 있었거든요. 보여드리니까 오 재밌네요. 뭐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얘가 잘 돼가지고 그때 28개 에피소드를 만들었어요. 28개 에피소드를 지금 보면 좀 부끄러운데 그 당시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재를 다 끝냈고 요새 들어서 이제 책으로 다시 나오고 있고요. 뭐 애니메이션으로 한 편, 두 편씩 좀 요즘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직접 그냥 만드시는 거죠? 지원이나 이런 거. 그래서 투자나. 단편 지원을 하나 받았고요. 그중에 1화를 받아가지고 지금 거의 제작이 막바지에 돼 있어서 곧 나올 거고요. 호랑이 형님과 나무꾼이라고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걸로 단편을 만들었는데 물론 내용은 좀 바꿨습니다. 뭐 바뀐 내용은 만화는 원전 그대로였고요. 원전을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애니메이션은 완전 별도의 작품이니까 결말을 바꿔가지고 어제 제 개인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년에 이제 올해 내려고 했는데 올해는 안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아 그쵸 코로나 행사가 없을 것 같아서 냈다가 아무데도 못 갈까봐 내년에 안시에 내는 걸로 시작으로 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또 내년에 안식 가시겠는데요? 그건 모르죠. 그게 좀 애매한 게 씨름은 그나마 이제 제가 캐릭터 생김새에서 상업성을 다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독립 쪽에서도 먹혔는데 이거는 주인공 자체가 약간 소년이고 귀엽게 그려놔가지고 낼 때를 독립으로 내지 말고 TV 시리즈로 내야 되나 뭐 그런 후회도 되고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커미션드 같이. 커미션드 필름처럼 나와버려가지고 커미션드는 근데 상영돼도 방 안 주잖아요.
그래서 더 고민입니다. 아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이네. 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일단 완성시킨 다음에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모니터를 좀 받아가지고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안시 작품도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요. 온라인에 이제 지금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안시 작품도 온라인에서 네.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보면 사실은 뭐 굉장히 그러니까 말씀하신 캐릭터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안시 작품도 굉장히 상업적인 느낌 들 때가 있거든요. 너무 퀄리티가 근데 기획사 학생작 붙어서 하니까. 네. 학생작은 또 또 그 좀 다르죠. 상업적인 게 들어가도 학생이니까 그래르니 머슬면 같은 건 학생작이라도 상관없었는데 또 이제 일반 부문으로 내야 되는데 이제는 학생이 아니니까요. 일반 부문에서 이렇게 커머션드 느낌 나게 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커머션들을 제가 뺄 생각은 없고요. 네. 어차피 이거는 약간 수많은 대중들을 용으로 만든 거라서 뭐 그거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참고삼아 그냥 올해 작품들 좀 보시면 예, 봐야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역시 주도면밀하신데. 네, 근데 주도면밀. 제 취향 자체가 약간 매니악한 것 같아서 아니요, 전혀 매니악하지 않으신데. 대중적으로 또 네. 그렇게 임팩트는 또 없는 게 사실은 전래동화 하면 가지는 선입관이 있거든요. 고루한 거 막 이런 씨름도 약간 그랬잖아요. 씨름도 보기 전에는 사람들이 씨름 막 이러는데 보면 생각이 바뀌는데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네. 보기 전에는 제목 보고 이거 그냥 그런 거 아닐까 했는데 보고 나서 와. 제 전래동화도 그래요. 분명히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호랑이 영화 전래동화? 이제는 그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건 진짜 포장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타이틀을 바꿀까도 생각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림 스타일은 그러면은 지금 씨름이랑 비슷한 스타일인가요? 씨름 아니죠. 그건 또 좀 다르실 것 씨름에는 좀 귀엽다 그랬죠. 네, 귀여운. 좀 귀엽게. 근데 그게 씨름 직후에 기획한 거라서 좀 덜 귀여워요. 최근에는 제가 귀여움에 눈을 떠가지고 귀여운 거 굉장히 잘 그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렸던 또 작화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들도 좋아하겠는데. 아니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뭔가 애니메이션 하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그 전에 해놓은 게 뭔가 아쉽고 뭐. 그래서 그 전 작화를 지금 뜯어 고치고 있잖아요. 이거 약간 또 3년 또 가는 이미 그게 이미 3년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왜냐면 다른 작업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띄엄띄엄 작업하게 돼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내년부터 볼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엔 근육 안 나옵니다. 대신 멋진 호랑이가 나옵니다. 호랑이 근육 있는 거 아니고요? 약간 근육질이에요. 물론 털 때문에 근육을 안 보이는데 약간 등치 크고 약간 저 지브리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이 동물 그릴 때 엄청 크게 그리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애들 되게 좋아하겠는데, 애들? 보면 좋아할 텐데 보게 하는 게 힘듭니다. 저희 애들은 제가 보게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나와서 괜찮습니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네. 이거는 그냥 제가 배급 몇 군데만 내고 바로 그냥 인터넷에 띄워버릴 생각이라서 아. 파일럿 필름 성향이 있거든요. 예. 사실 이게 TV 시리즈 같은 걸로 기획했던 거라서 근데 또 이 상업성이 없어가지고 TV 시리즈가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모로 제가 좀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네. 그러네. 돈만 벌려 그러면 사실은 유명 웹툰 같은 거 저작권 사다 그냥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그건 또 제 작품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또 기대가 되는데, 전래동화를 또. 한식 콘텐츠로 하는 거는 한식 콘텐츠는 그것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책이 올해 3권이 다 나오고요. 그거 나오면 그거에 이제 원래 북 트레일러를 만들 생각인데 북 트레일러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자. 그래서 주제가 작곡했고요. 30초짜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주제가에 제대로 된 애니메이션 오프닝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걸 북 트레일러로 돌려 뭐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감독님 되게 모든 걸 다 애니메이션으로 어쨌든 애니메이션은 뭐 시간만 있으면 돈이 없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끝이야. 야, 체력과. 이거는 또 대단한 마인드인데요. 돈이 없어도 만들 수 있다. 제가 원동부터 옛날부터 다 하다 보니까 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없으면 좀 그러니까 제작비도 좀 받고. 근데 이건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이게 애니메이션 아직은 제가 저기 그만큼- 창작의 꿈이 있어가지고 이런 마인드가 있는데. 그래도 그만큼 테크닉을 또 가지고 계시니까
예, 관련된 테크닉 뭐 가지고 계시니까 가능한 건데. 할 수는 있긴 한데 네. 참 힘듭니다. 책이 좀 잘 팔려가지고 그러게요. 회수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제작비가 마련이 되면 좋겠네요. 저라도 한 권씩 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중에 뭐 한 권 정도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예, 나중에 사인이나 기회도 사인이야 뭐 수십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게. 맨날 이렇게 말하고 들고 오진 않아요. 들고 오지를 책을. 않아 맨날 깜빡하고. 근데 어차피 오늘 내가 여기 감독님 책을 내시는 거는 몰랐으니까 다음에 또 몇 예. 책을 사인회를 해야겠네. 그래요. 그래야겠습니다. 야, 네. 뭐 그럼 요새 바쁘시겠어요. 만화도 하시고 애니메이션도 만드시고. 네, 구성도 하시고. 만화는 올해만 3권을 내게 돼 있어가지고요. 근데 그려놨던 거를 지금 보정하는 수준이라서 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요. 애니메이션이 좀 오래 걸리고. 올해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게 그 냠냠 한식 이야기라고 한식 애니메이션 30초짜리 트레일러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호랑이 형님과 나무꾼 그게 10분짜리인데 많이 그래요? 뺐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마무리해서 완성시켜야 되고 그 정도. 내년에도 좀 이제 저도 장편 같은 거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장편이요? 네. 여기 저예산으로 여기 원정식 감독님 편에 한번 들어보시면. 그걸 못 들었어요. 제가 그걸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디프리를 했었는데 네. 그 뒤 시간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네. 가서는 절대로 이제 장편은 못 만들겠다. 그 개인 돈을 굉장히 많이 넣은 네, 거예요.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때. 쉬운 일은 아니죠. 네, 근데 진짜. 어쨌든 장편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애니메이션 할 때 한 번쯤은 다들 장편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 좀 같이 그런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고민하시는 네. 분들끼리 어떻게 하면 이게 예, 실제로 그렇죠. 가능하고 뭔가 실현할 수 있을지. 네. 또 한국에서 워낙 극장 상황도 그렇고 네. 극장은 상영관을 잡는 것도 힘들고 뭐 홍보 마케팅 하여튼 뭐 걸려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씨앗에서도 쉽지가 몇 편 개봉시켰었잖아요. 그때 했었죠. 예. 반도랑 그 한정 생각보다 반도. 맑은. 예. 그렇죠. 내가 하여튼 그 개봉을 해보니까 극장 잡는 것부터가 일단 쉽지가 않다. 극장 잡는 것부터 쉽지. 원하는 시간대에 뭘 넣으려면 저도 예전부터 고민이 많았던 게 애니메이션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창작 애니메이션으로 과연 돈을 벌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창작 단편이야 뭐 국가지원 그것조차도 국가지원이 없으면 만들기 힘들고 그러면 결국 작품이라는 그러니까 원작 가지고 뭐 만드는 게 아니고 작품의 형태로 만들려면은 결국 TV 시리즈는 아닌 거고 TV 시리즈는 사실 상품 만들려고 뭐 상품 팔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장편 애니메이션밖에 없는데. 그래서 결국에 연상화무집처럼 저예산으로 만들어가지고 많이 못 벌더라도 예산이 낮아가지고 손해보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요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더 들면 못할 것 같고 이 정도 나이에 저예산으로 장편을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장편. 그 연출의 경험이 또 되게 중요할 수 계획도 있어서. 있으시군요. 네, 그래서 제가 자녀가 아직 없어가지고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안 가질 생각은 없는데 아직 없어가지고. 네, 제가 10분 이해합니다. 저는 애가 둘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시죠? 육아 코너스의 코너. 제대로 보진 않는데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쯤에 시작을 해서 한 3, 4년 스케줄로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그게 전래동화 기반이거든요. 제가 28개 이야기를 짰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조합해가지고 그 1시간 20분 정도로 구성을 지금 끝내놓긴 했어요. 보고 뭐 사람들 이렇게 구성하니까 괜찮긴 하네 피드백은 들었는데 그건 이제 완전 초안이고요.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반이나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저희가 사실 게스트분 한 분이셔서 1시간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지금 1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성공했습니다. 1시간 정도가 아니라 뭐 지금 더 하려면 1시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권부 얘기 한 2시간 할 수 있는데 태권부 얘기하면 사실 그게 난 더 궁금하긴 한데. 오프 더 레코드로 해드리는 거면 제가 뭐 밑바닥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그게 어그러졌는지. 궁금하다. 야, 그럼 언제부터 애니메이션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오늘? 원래는 말이죠.
만화를 꿈꿨다 그랬잖아. 애니메이션과도 그 당시에 이름이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20세기 때는 법이 대학교 명에다가 영어를 못 썼습니다. 아. 법이 21세기 되면서 바뀌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 당시 학과 이름이 영상 만화과였어요. 아. 그래서 저는 사실 영상 만화과니까 당연히 만화로 들어갔죠. 근데 그런 게 있었구나. 예, 그래서 맞아 그게 군대 갔다 오니까 애니메이션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그 한국어로 써야지 학과. 맞아요. 네. 근데 좀 애니메이션과 같은 건 애니메이션 써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왔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나가 그 스토리보다는 비주얼에 꽂혀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고 만화를 몇 번 그래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스토리 그리고 단편 애니메이션 그 짧은 스토리도 서사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때는 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하니까 너무 이게 용두사미로 끝나거나 기승 연결이 잘 안 나오고. 근데 애니메이션은 짧고 간결하고 그 스토리텔링보다는 비주얼이 중요하고 하나를 또 오래 만들 수 있고 이게 애니메이션 나한테 더 잘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컨셉을 틀었습니다. 네. 근데 만화는 뭐 나이 들어서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스토리텔러들은 저는 만화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처럼 비주얼리스트들은 애니메이션 쪽으로 오는 게 더 잘 맞지 않나 그래서. 근데 장편을 이제 하시려면은 스토리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근데 것 제가 같은데.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보완이 됐고 또 그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강력한 고전 원작을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계획이 있으셔. 지금 내가 안 되면 배워서 내가 한다. 그러니까 아니, 시간이 원동화? 걸리더라도 어쨌든 끝내고. 제가 시나리오를 제대로 보여주려고 중대 박사과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셨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 시나리오 감독님한테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걸 깨닫고 이거를 진짜 진작에 배웠어야 되는데 되게 후회됐어요. 왜냐면 그냥 일반 애니메이션과에서는 항상 짧은 것만 만드니까 네. 스토리텔링, 서사 이런 거 제대로 안 가르쳐 주거든요. 교수님들도 별로 안 해보셨고. 근데 이게 전문가한테 배우니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장편 시나리오 작품도 좀 배우고. 야 심지어는 작품에 대한 열망으로 박사과정 진학까지. 그 졸업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진학은 해서 배우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초안을 잡고 전문가한테 한번 부탁해서 윤색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과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차근차근 계획하신 것들을 이렇게 이뤄 나가기 위해서 하고 계시네요. 저기 완성이 될까요? 아니, 어쨌든 간에 그 끝맺음이 확실하게 하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스타일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장편도 기대가 되네요. 씨앗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나중에 좀 도와주십시오. 무엇이든. 아무래도 이게 대규모 상업 개봉은 안 될 작품이라서 씨앗에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애니메이션이 근데 예산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독립영화 규모로 이렇게 개봉해서 뭔가 수익을 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될 것 이게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저는 하여간 낮출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나름 고퀄리티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연상 감독님이 했던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연상 감독은 어떻게 보면 또 스토리가 굉장히 강한. 네, 그러니까 스토리를 놓으면 안 되겠죠. 근데 연상 감독님의 작품에 제가 좀 하나 걸리는 거, 그 연령대가 너무 높아가지고 저는 그 전략이면 그게 맞았다고는 보지만 저는 조금 연령대는 확실히 낮춰서 초등학생 볼 수 있게 만들 생각. 그러면은 조금 더 넓어지죠. 확실히 아이들은 퀄리티 그렇게 안 따지니까 안 따져. 오히려 막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 나오고 그러면 맞습니다. 그걸로 캐릭터의 맛으로 좀 이렇게 승부하는. 고전은 뭐 스토리가 원체 탄탄하니까 그쵸.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진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감독님 거의 말씀은 뭐 이렇게 힘들다 그러시는데 이미 다 계획은 있고 끝맺음 다 확실하시고. 근데 항상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서 그게 제 고민입니다. 그러게요. 진짜 장편은 하시려면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거는 치고 빠져야죠. 장편은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예산 그 돈이랑 지켜야 되니까. 요건 좀 번외 질문인데 슈퍼문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슈퍼문이요? 슈퍼문 뭐 저거 있잖아요. 저기 어느 감독님이죠? 옛날에 깜보 만드시고. 슈퍼문. 갑자기 순간 홍대영 감독님. 홍대영 감독님. 작품 지금 그거 장편 개봉하려고 엄청 노력했었는데. 네, 개봉 그런 게 나도 지원을 받은 것 같은. 제가 좀 헷갈리는데
개봉 지원을 받으려고 막 하셨는데 받았는지 약간 좀 헷갈리고 그렇군요. 배급사를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장편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 배급사를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배급사들이 돈을 가져와라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자기 돈을 태우라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애니메이션 개봉해서 이제 수익 안 날 것 같아서 그런 건지 대행해 주려고 그러는구나. 완전 약간 자기들 그런 투자 안 느낌 투자 안 하고 그래서 깝깝하죠. 사실 애니메이션 만드는 제작비도 많이 들었는데 그치. 배급비까지 감독이 가져올 수익이 수가 쉽지가 않구나.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에 있는 개봉지원 사업의 예산이 예전에 좀 컸는데 지금 줄어서 6천 정도여서 그렇군요. 사실은 좀 6천 정도면 진짜 네, 힘들겠는데. 의미 있게 막 크게 여러 군데 개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어떤 이제 소식 못 들었네요. 그 슈퍼문에 보면 실은 촬영한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 제가 허락해 줬습니다. 쓰시라고. 아. 트레이스처럼 했는데 약간 바꾸긴 했고요. 두 분은 어떻게 아세요? 뭐 협회를 통해서 저기 뭐 영화제 인디애나 같은 페스나 이런 데서 아. 뵀죠. 우리 저희 감독님들이 인디언 페스트 없으면 어떡하나. 그러게요. 아, 거기가 예. 그 인맥 교차의 장입니다. 예. 그래서 진짜 이거 영화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참. 올해는 이제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아니요. 좀 어떻게든 올해도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합니까? 하고. 예, 아, 계획을 예, 예. 네. 잘 됐네요. 온라인은 아니 근데 문득 그냥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온라인으로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영화제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약간 고민이 들어요. 오히려 감독님들이 싫어하시던데. 그렇죠. 그러면 해야 될 것 사실 같아요. 사람을 만날 만나고 기회가 반응을 없어진다. 좀 보고 하는 네, 거고 네, 네. 온라인에 올리는 건 네.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네.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기도 인디언 하고. 페스트는 사실 감독님들이 또 많이 오셔가지고 또 교류의 장을 갖는 게 또 제가 중요하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많은 학생들한테도 인디언 페스트를 첫 번째로 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놨거든요. 아이고 진짜 예. 감사. 아시아 최고 애니메이션 영화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 히로시마도 이제 지고 있고. 그 정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4대 다시 인디언 페스트. 인디언 페스타 들어가는 걸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지와 그렇죠. 감독님의 네. 지지에 힘입어.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뭐 굉장히 오랜 시간 했어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감독님 소감으로 오늘 소감? 네, 아. 정리를 할게요. 오랜만에 작품 얘기해서 재밌었습니다. 아. 작품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음. 덕분에 재밌게 저도 얘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야말로 바쁘신데 와주셔서 정말 그러게요. 감사드리고요.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작품으로 곧 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 기대하겠습니다. 네. 망할 수도 있는데요. 망하면 그냥 단편 계속 만들려고요. 전래동화 그려놓은 거 계속 만들 생각이에요. 강기혁 감독님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계획이 다 있으시니까. 네, 그건 백업입니다. 장편 안 되면 단편으로 계속 만듭니다. 네. 너무 네. 기대되고요.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